눈이 번쩍 귀가 뻥 뚫립니다. 암 검사를 앞두고 날짜가 다가오던 참입니다. 나는 암과 동거하며 살겠다. 70% 이상 암이라며 병원 측에서는 검사 받으라니 그 다음 순서를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뻔한 노릇. 지금 아픈 곳 아무 데도 없는데 병만 들어 살 일이 뭐냐, 이렇게 나는 말하고 가족들은 너나 없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게 아니에요 하던 참입니다. 내가 암 검사를 꺼리는 이유는 어머니와 관련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 하지 아파 하시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니 폐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병원 측 말에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당신발로 걸어 들어가셨다가 5일 만에 연구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통증에 맞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한동안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었던 어머니를 지혜가 돌아가시게 한 거나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내 곁의 친척이나 친구 중 몇 집 건너 한 집은 암 환자가 있습니다. 정말 암인지 유사암인지 어찌합니까? 지금 내가 암 검사를 하려고 일자를 잡았을 때 병원 측에서는 각서를 받아갔습니다. 검사 중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면서 검사 후 온갖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이래만 응급실로 오라, 저래도 응급실로 와라, 병만 들어 응급실로 오랍니다. 그런 판에 이 책을 보았습니다. 암을 건드리는 순간 암은 반드시 역습한다니 건드릴 일이 없지요. 이 책을 나는 다른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3월 24일에 나왔고 나는 26일에 잠실 교보에 가서 구하니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당장 병원에 암검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암하고 당하느니 암과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그리 살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책은 나에겐 건강 부적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 머릿말을 소개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구하여 곁에 두면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의사를 만나기 전 알아야 할 암치료의 진실, 암의 역습, 곤도마코토지움, 폐영진 옮김. 책의 앞 표지에 기되어 있습니다. 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 이 곤도마코토지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암 전문의로 5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했다. 1948년생, 1973년에 개요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1976년부터 동대학병원의 방사선과에 근무하면서 1983년부터 2014년에는 동대학 의학부 강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곤도마코토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암 사망률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필요 없는 암까지 발견해 표준 치료를 하게 함으로써 암이 더 날뛰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이다. 또한 최선의 암 치료 방법은 암 방치요법임을 설파한다. 실제로 개요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돌봤으며 암 방치요법으로 암 환자를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하게 됐다. 봅니다.
저자의 책 앞부분 성문입니다. 암이 역습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암이 역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좀 궁금하다. 정말이다. 지금의 암 예방법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는 암의 역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 책은 암과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지침서다.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 예를 들어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같이 종양 덩어리가 생기는 암과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나는 졸저 암 치료로 죽임을 당한 사람, 암 방치로 살아난 사람을 읽은 한 독자가 이런 후기를 들려주었다. 암세포도 우리의 몸 일부이므로 억지로 치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좋다는 말이죠. 이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확실히 그렇다. 암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뜻밖의 반격에 나서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역습한다. 보통 암은 CT,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거쳐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나면 수술 또는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이가 빨라진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쓰여 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긴다. 더 나아가 우울증, 치매,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고 급격히 살이 빠지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 통증, 저림, 요실금, 탈모 등의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여생을 괴롭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암을 찾아내거나 해치우려 할 때 즉각 보복하듯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한데 묶어서 나는 암의 역습이라 부른다. 수술을 하면 암이 난복하게 볼 수도 있고 라고 외과의들이 소곤거리는 건 암을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힌트다. 암의 역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수술이다. 수술이란 메스로 피부를 베서 흉부나 복부 등에 생긴 질병을 고치는 행위다. 인체의 입장에선 인공적인 상처다. 특히 암은 해당 부위를 크게 잘라내거나 해당 장기 전체를 적출한 후에 관련된 림프腺까지 몽땅 제거하는 대수술이 되기 쉽다. 그래서 외과의들은 이전부터 수술을 하면 암이 날뛴다, 공기를 쐬면 암이 화를 낸다와 같은 이야기를 동료와 소곤소곤 주고받았다. 대체로 미수를 가하면 암이 기세를 급히 올리기에 재발이나 임종이 재촉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 공기와는 관계가 없다. 미수가 가해져 혈관이 잘리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도 흘러나와 상처 부위에 붙는다.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소전이라고 부르는 재발이 일어난다. 일본의 TV 사회자 이스미 마사타카는 진행이 빠르다고 알려진 경성, 딱딱한 암의 성질을 지닌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의 지인이 이전에 외래 진료차 나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스미 씨가 수술했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갔어요. 그때 보게 된 이스미 씨의 복부는 충격적이었어요. 상처 부위를 암세포가 빽빽히 덮고 있어서 검붉고 딱딱하게 부풀어 있었거든요. 이스미 씨는 이후 재수술에서 장기를 3kg이나 적출했으며 재수술 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수술이라는 자극으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수술 실시와 항암제 때문에 급사하고 방사선 과다로 뼈가 부러지고 수술에 자극을 받아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일도 흔하다.
일본의 여배우 야시구사 가오루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어 췌장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1년 뒤에 간에서 암이 재발했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 여배우 가와시마 나오미 담가남과 전 수모선수 지오노 후지 췌장암도 무척 건강했었지만 암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나 암이 재발해 1년 만에 사망했다. 특히 폐, 위, 대장, 자궁 등의 생기암은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몇 수가 가해지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배우 아스미 기요시는 간에서 전이한 폐암을 수술하고 4일째 되는 날에 영면했다. 한 가부키 배우는 식도암으로 식도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후 폐에 소화액이 역류하는 바람에 폐부종이 생겨 4개월 만에 운명했다. 의사사고도 두려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암센터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암 환자 중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수술 이후의 치료법에도 암은 무수히 많은 역습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항암제의 독성으로 정상세포가 손상을 입은 나머지 급사한 사람도 있다. 피아니스트 나카무로 히로코는 대장암 수술 후에 항암제 치료를 받고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서 다시 피아노를 쳤어요 라고 기뻐했는데 급사하고 말았다. 의사들이 하는 요즘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아주 적어요 라는 말은 약으로 구역질 등을 억제했다는 뜻일 뿐 독성은 이전과 똑같다. 견딜만 하다고 계속 항암제 주사를 맞은 나머지 갑자기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는 것도 피부, 장기 그리고 뼈가 상하는 역습을 부른다. 여배우 키키 기리는 유방암으로 유방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뒤 13군데의 암이 재발하여 모두 39세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런 후에 넘어지는 바람에 고관절 부근의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으나 1개월 후에 영면했다. 방사선의 설량이 과다하여 대량 출혈이나 골절을 당한 사람도 나는 많이 봤다. 암은 목숨을 빼앗는 진짜 암과 전이하지 않은 유사암으로 그 처음부터 그 운명이 갈린다. 이상은 암의 역습의 일부분으로 암의 역습에 반격을 해도 승산이 전혀 없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우리 몸속 세포다. 2, 4, 8식으로 이 분열을 계속하여 그 숫자를 무한히 늘리는 동시에 혈기를 타고 다니며 온몸이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쉼없이 몸집을 부풀린다. 이것이 바로 암전이다. 직경이 1mm밖에 안 되는 암에 암세포가 100만 개나 들어있다. 우와. 암, 즉 악성 종양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세포의 생김새에 따라서 판정된다. 세포의 형태가 삐뚤삐뚤 나쁘면 암으로 진단된다. 까다로운 점은 똑같이 생김새가 나쁜 암인데 전이로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일 수도 있고 내가 유사암이라고 부르는 무해한 가짜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암에는 iPS 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유명해진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암이 생기는 순간에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결정한다. 진짜 암은 크기가 0.1mm 이하인 시점부터 전이를 시작하며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직경 1cm 전으로 커졌을 때는 벌써 온몸 여기저기에 전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짜 암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한다. 미국, 유럽에서는 유사암의 존재를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한편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는 부스럼 또는 종기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암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전립선 암과 유방암을 건강검진에서 대량으로 발견하여 수술했는데도 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서구 사회에서는
조기 발견으로 낳는 것은 가짜 암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전립선 암의 PSA 검사와 유방암의 맘모그래피 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윤화폐의 암 검진도 암 사망률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폐지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PSA 검사는 체열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결과 10만 명 가까이, 다시 말해 30년 전의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립선 암으로 진단됨으로써 남성암 발생 순위에서 톱 자리를 다가서고 있다. 무수히 많은 전립선 유사암 환자가 단점밖에 없는 과잉치료로 전립선이 절제되어 평생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항암제 치료로 요절하기도 한다. PSA 검사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되자마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수년 후에 다시 PSA 수치가 올라 항암제 치료에 돌입했는데 수개월 만에 숨진 사람도 있다. 나는 그래서 PSA 높아도 전립선암 검사 안 하기로 했지. 암이 작을 때 발견되어서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라며 기뻐하는 사람은 부스럼이 암으로 진단되는 바람에 과잉 진료로 몸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운이 좋았다기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진짜 암을 의료 체계는 감당하지 못한다. 암 사망은 20년 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첨단 의료 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40년간 국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일본 국립암센터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는 줄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진짜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보자.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상처는 나이가 먹을수록 많아지므로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를 해부해보면 거의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를 해부해보면 거의 모두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암과 싸우기보다는 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의사가 되어 반세기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해왔다. 내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상태를 지켜보거나 암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도 진료하면서 증상의 진행 과정을 아주 많이 관찰해왔다는 것이다. 개요 대학 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했다. 암의 종류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식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방광암, 난소암 등이었다. 대학병원 같은 거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 방치 환자들을 장기간 진료해온 의사는 이 세상에서 나뿐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도쿄 시부야에 있는 곤도 마코토 세컨드 오피니언 의뢰에는 개설 8년 만에 1만 명의 환자들이 방문해 전국 각지의 암 치료 현황을 훤히 알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 쉽다. 이는 내가 제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다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만약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둔다.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제하는 완화 케어, 주로 말기암 환자의 고통 완화 치료를 뜻함. 완화 케어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채식 중심의 식사요법으로 살이 빠지면 체력이 약해져서 암이 난폭해진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암 치료 이외에 암의 역습을 부르는 또 하나의 다른 원인은 식사요법이다. 오마카 사카모토 루이치가
2021년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그는 6년 전에 인두암 암을 알아 미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됐다고 믿었던 만큼 새롭게 직장암이 발견됐습니다. 라는 의사 말에 크게 낙담했다. 사카모토는 40대 이후로 건강에 집착하여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생활을 20년 이상을 해왔는데 나는 사카모토가 오랜 세월을 살이 너무 빠진 상태로 지내는 것이 걱정이다. 암은 정상세포를 좌우로 밀어헤치고 번식하기에 이에 맞서려면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을 든든히 먹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며 육류와 유제품을 뺀 식사요법을 해서 야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1970년대 일본 아이돌 그룹 캔디저의 일원이었던 다나카 요시코는 12지 궤양을 절식으로 치료한 후 19년 만에 유방암 전이가 나타나서 사망했다. 절식으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암의 역습을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케이오 대학에서 만난 암 환자들 중에서 암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나 몰래 식사요법에 열중하고 있었다. 후지타 보건위생대학의 의사 시쿠치 타카시가 암 환자들 대부분이 영양 부족으로 인한 감염증으로 죽는다라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니 어쨌든 영양소치는 잘해야 한다. 참고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이 죽는다.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화상과 열중증을 부를 뿐이다. 건강도 생명도 남에게 맡기거나 맹신을 따르는 것은 지킬 수 없다. 여기 8가지 사항을 지키자. 암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의 8가지 사항을 지키자. 1.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불행의 시작이다. 2.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섣불리 진찰을 받았다가는 혈액검사 등에서 암을 찾아낼 수 있다. 3.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지낸다. 우리가 중년을 넘기면 대개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다. 공생이 제일이다. 4. 암 수술을 하지 않는다. 스텐트, 확장기, 라디오파, 방사선 등 되도록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5번째, 방사선은 지나치게 쓰지 않는다. 뼈 저온이 사람,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선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 6. 고용암에는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항암제, 분자 배적제, 옵티보 등 모든 항암제류에는 수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너무 강하다. 7. 골고루 잘 먹는다. 특히 육류, 유제품,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여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 8. 이 책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암을 방치한 환자까지 포함하여 4만 명 이상을 진료해오면서 도둑한 이치와 암 환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총망라한 이 책에서 암과의 행복한 공생법을 배운다. 중요한 얘기지. 중요한 점은 직감, 지성, 이성이다. 요즘에 암 치료는 아무래도 이상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위험해 하는 직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식을 늘려서 지성, 생각할 재료가 갖추어지면 자신의 머리로 사고야 결정한다. 이성, 이 3가지 힘이 암의 역습을 피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다. 먼저 이 책을 통해 암에 관해 올바르게 알아두자. 아무쪼록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마음가짐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자. 곤도 마코토. 이상 이 책에서 요약된 앞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구하여 곁들이면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부족으로 암의 역습을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